공항에서 시내로 이어지는 큰 길. 11월임에도 양옆으로 늘어선 열대나무들과 우뚝 솟은 빌딩이 낯선 여행자를 호기심으로 들뜨게 한다. 타이완 남서부 끝자락에 위치한 까오슝은 인구 150만으로 타이완 제2의 도시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제1의 공업지역이면서 무역 항구 도시, 이를테면 우리의 부산쯤 되는 도시다. 까오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국 본토 산동성이나 광동성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다. 이들은 대대로 내려오는 그들만의 조상신을 섬기며 그 조상신의 의지에 오늘을 점치고 미래를 설계한다. 일 년 내내 습기가 많아 맑은 하늘을 보기 힘든 곳. 지난 11월 중순 이곳을 방문한 열흘 내내 역시 쾌청한 하늘을 보기가 힘들었다.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잇는 길목에 위치한 까오슝은 무역선들과 고깃배들이 드나들기 좋은 천혜의 항구 도시다. 까오슝은 우리나라에서 남서쪽, 비행기로 3시간 거리, 1년 내내 겨울이 없는 도시다. 까오슝의 아침은 출근하는 공단 근로자들의 스쿠터 소리로 시작된다. 공단 거리를 가득 메운 스쿠터 부대는 까오슝만의 아침 풍경을 만들어낸다. 바빠서 시간도 없겠지만 대부분이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아침을 챙기지 못한 이들이 거리에 있는 포장마차로 몰려든다. 식빵에 계란 후라이를 얹은 정도의 음식들이 우리 돈 1,000원 내외. 아예 길거리에서 먹는 이들도 있다. 아침을 밖에서 때우는 일은 공단 근로자들에게만 있는 특별한 일이 아니다. 타이완 사람들은 아침부터 외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때문에 아침 식사를 위해 가게에서 식사를 사간다. 아침을 이런 곳에서 먹는 것 또한 일상적인 풍경이다. 이곳에서 20년 가까이 타이완 전통 음식을 만들어 왔다는 이 부부도 단지 아침 식사만을 팔기 위해 일한다.
300多，300多。早上差不多5:45，就是5:40早上。你们花几年啦？几年就开始在这里卖？已经17年有了。 밀가루와 콩으로 만든 전통 음식은 우리 입에도 먹을만했다. 까오슝 중심에 있는 공원. 이곳 또한 까오슝의 아침을 여는 또 다른 공간이다. 각자 자신의 몸에 맞는 도구를 들고 아니면 빈손으로 건강을 위해 사람들은 매일 아침 이곳을 찾는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아침부터 춤을 춘들 뭐가 어떠랴. 시내 중심에 있는 호수 옌츠탐. 까오슝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다. 용과 호랑이가 떠받들고 있는 두 개의 누각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이 누각은 둘이서 한 몸으로 태어난 샴 쌍둥이처럼 두 개의 누각이 하나의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데 왼쪽에 있는 용의 입으로 들어가 호랑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다. 그렇게 해야 아군이 들어와도 행운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이들은 믿고 있기 때문이다. (7층으로) 된 누각의 꼭대기에 올라보면 옌츠탐 주변이 한눈에 들어온다. (1년에) 한두 달을 제외하곤 줄곧 더위와 싸워야 하는 이곳 사람들에게 숨통을 트여주는 시원한 공간이다. 호랑이 뱃속에는 중국 역사상 가장 훌륭했던 장군들과 학자들이 여행자를 만난다. 이곳을 통과하면 이들에게서 좋은 기운을 받아 아군이 행운으로 바뀐다고 믿고 있다. 멀리 호수 중앙에는 또 다른 건축물들이 보인다. 까오슝 사람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도교다. 거대하고 위험 있는 이 조각상도 사람들의 도교 숭배를 위한 것인데 그들이 하늘에 있다고 믿는 신에게 복을 빌기 위한 것이다. 도교 사원들은 시내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이 사원은 까오슝에서 가장 큰 사원이다. 도교 사원은 지역 주민들이나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돈을 모아 짓는다. 자신들의 복을 빌기 위한 장소를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이 사원은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세운 것이다.
오늘은 이 사원에 모신 신의 생일을 맞아 함께 축하하고 축원을 드리고 있는 중이다. 조상신에게 제문을 바치고 경배하는 모습이 내 눈엔 낯설지 않다. 친척들이 함께 모여 시제에 올리는 모습을 많이 봐왔기 때문일 것이다. 조상신은 그동안 너무 많은 향불 연기로 얼굴이 시커멓게 그을렸다. 악대까지 동원된 이 의식은 하루 내내 진행된다고 한다. 나는 조상신을 경배하는 의식의 끝을 보지 못하고 인근 어시장으로 향했다. 어시장 바닥에선 커다란 고기의 해체 작업이 한창이다. 주위에서 누군가 내게 고기 이름을 알려줬지만 우리나라엔 없는 고기인지라 쉽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무튼 무척 큰 고기다. 다른 한켠에선 냉동된 고기를 내동댕이 치듯 내리고 있다. 값싼 고기인가? 자세히 보니 참치도 있다. 여기서 하역하는 고기들은 인근 해역보다는 멀리 태평양에서 잡아오는 고기들이 대부분이라고 한다.哎，这是桃园省里面属于最大的渔港，因为我们这边每年必须要20万公吨，交易额必须要新台币差不多将近40亿左右。 까오슝 서쪽 바다에 위치한 시즈완. 이곳은 까오슝항의 관문이다. 까오슝항에 닻을 내리고자 하는 모든 배들은 이곳을 거쳐야만 한다. 거기 시즈완을 바라보는 언덕에 옛 영국 영사관이 자리하고 있다. 따구는 까오슝의 옛 이름인데 개를 때린다는 뜻이 좋지 않아 까오슝으로 바꿨다고 한다. 언덕으로 오르면 붉은 벽돌로 지은 옛 영국 영사관 건물을 마주하게 된다. 건물은 까오슝시 소유지만 민간에 임대해 지금은 식당으로 쓰이고 있다. 입구엔 종업원이 할 일 없이 앉아 낯선 방문객을 힐끔거린다. 안쪽엔 식탁들이 단아하게 놓여 있고 벽에 붙은 그림들이 무심코 방문객을 맞는다.
때마침 소란을 피우며 한 무리의 유치원생들이 들어온다. 它每一个房间都通的，这是以前他们的房间。 이 아이들은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영국이 이곳에 들어왔고 1972년 국교를 단절하며 떠났다는 가슴 아픈 사실을 알고 있을까? 영사관 언덕에서는 까오슝의 내항이 한눈에 들어온다. 고동을 울리며 내항으로 들어오는 잠수함은 나에게 흔치 않은 볼거리다. 하지만 강자만이 살아남는 국제무대를 뼈저리게 경험한 이들에게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버팀목일 것이다. 시내는 어느 도시 못지않게 깔끔하고 단정하다. 신호등이 카운트다운되면서 바뀌는 게 흥미롭다. 우리도 저렇게 바꾸면 소통이 더 잘 될까? 이곳 역시 목 좋은 자리엔 서양식 패스트푸드점이 자리 잡고 있다. 중심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엔 고급 주택가들이 있다. 겉모양은 우리의 아파트와 비슷한데 집안은 어떨까? 우연히 한 시의원을 만나 그 집을 방문하게 됐다. 약속된 시간에 방문했을 때 시의원인 안주인이 나를 반갑게 맞아줬다. 거실 중앙에 있는 가죽 소파, 커다란 TV가 이 집의 넉넉한 살림을 말해주고 있다. 全部都是我先生跟我两个人，我们自己动手设计的。 외부와 열려있는 공간은 아기자기한 집주인의 취향을 보여준다. 所以我们希望这个水能够这样子一直转，就表示说这个家庭会比较兴旺。所以我们不管人有没有在家里，我们都有做这个水的流动这样。我们家人口比较少哈，所以经常我跟我先生两个人呢都喜欢坐在这边，有时候喝个咖啡啊，哈，或者是聊天啊，谈一些事情。所以这是我们用餐的地方。那么这边呢就是我们的厨房。 比较简单哈，因为我们人口不多嘛哈，全家也只不过是3个人而已。我的女儿已经长大了，在国外哈，在北京。这是很简单的。那么这个墙面上的就是我们家3个人，啊，我们家3个人，我女儿拍的。好。 거실, 주방 5개의 방으로 구성된 이 아파트는 좋기 70평은 돼 보였다. 마지막으로 보여준 서재에는 가족들의 사진을 정리해 꾸민 앨범들이 보기 좋게 꽂혀 있었다. 伦敦，这是我跟我的女儿，我们3个人一起去的。 나도 이 여행이 끝나고 나면 앨범 정리를 한번 잘해보리라. 시내 중심가에 있는 리우허 야시장. 거리의 이름을 따서 지은 야시장은 시민들이 일상의 피로를 푸는 휴식 공간이다. 낮엔 차량 통행이 빈번한 4차선 도로인데 저녁 7시부터는 시정부가 차량 통행을 금지시키고 먹을거리와 보행자들의 해방구로 마련한 곳이다.
이곳에 오면 까오슝의 서민적인 음식들을 구경할 수 있다. 바다에서 갓 올라온 해산물, 깜찍한 액세서리와 장난감들이 아이들까지 유혹한다. 거리 안쪽엔 우리의 김치도 눈에 띈다. 사스며 조류 독감 환자가 우리나라에선 한 건도 발생하지 않자 그때부터 이곳에서도 김치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곳의 장점은 역시 싼 가격. 우리 돈으로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으니 가족끼리, 연인끼리 누구나 즐겨 찾는다. 둘이 어떤 사이죠? 자주 오나요? 不是不是，第一次来，对对对，松山边， 어때요? 여기 좋은가요? 松山边，好玩。好啊，很好玩啊。 인기 있는 포장마차엔 아예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다. 왜 줄을 서고 있어요? 听说好吃，听说很好吃，美味しい，美味しい。 시장 옆 상가 한 오락실에선 청소년들이 농구공 놀이를 즐기고 있다. 한때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꽤 유행했던 오락이다. 어디나 청소년들은 스스로 몸을 움직여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쪽을 택한다. 그러나 나이든 여행객들이 남의 손을 빌려 여행에 쌓인 피로를 푸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인다. 까오슝의 밤이 궁금하다면 꼭 여길 탐험해봐야 할 것이다. 까오슝 시내에 있는 또 다른 호수 챙칭후. 공원 입구엔 이 나라를 세우고 근대화를 이끌었던 장찌에스의 동상이 눈에 들어온다. 이 호수의 물은 까오슝의 식수원으로 쓰인다. 때문에 이 호수에는 별다른 위락시설이 없고 산책로만 잘 만들어져 있다. 다만 호수 한쪽에 있는 지하 건축물이 여행자의 눈길을 끈다. 여기 뭐가 있나요? 欢迎号，这里面呢，这里以前哈是我们先总统蒋公的地下作战指挥中心，那现在是改成我们海洋奇珍园，里面有很多奇奇特特的海底生物，好，外面一般比较看不到的，很像等一下就可以见到5亿年前就有的鹦鹉螺，哈。 입구에 있는 방어문, 한마디로 냉전 시대의 산물이다. 장찌에스 정권 시절 핵전쟁에 대비해 만든 지하 방공호의 문이다. 내부는 방공호답게 좁고 구불구불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지금은 수족관으로 변신해 여행객들에게 좋은 눈요깃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의무실이며 지하 본부 회의실. 이 모두가 냉전 시대에 얼마나 무의미하게 경제력을 낭비했는지 씁쓸한 미소가 지어질 뿐이다. 타이완은 6년 전 2,200여 명이 사망한 대지진을 기억하고 있다. 이곳은 당시 발생했던 지진의 강도를 몸으로 직접 체험하게 해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다. 옆 전시실엔 중국 고대의 무기들이 전시돼 있다. 입구에 들어서자 어디선가 한 번쯤은 봤음직한 창칼들이 나를 반긴다. 이곳에 전시된 것들은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의 무기들로 비교적 근대에 사용했던 것들이다. 위, 오, 촉 삼국이 패권을 다투던 삼국지 시대보다 훨씬 뒤의 것들이지만 관우나 장비가 이것들을 들고 튀어나올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든다. 나는 중심가를 벗어나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다. 11월 하순인데도 거리에 핀 꽃들이 먼저 날 반긴다. 변두리 시장은 역시 사람 냄새가 물씬 풍긴다. 좌판엔 채소며 과일들이 조금은 흐트러진 모습으로 놓여 있고 우리네 재래시장 풍경과 별로 다르지 않는 모습이 무척 정겹다. 다만 낯선 과일들이 시선을 끌 뿐이다. 가게 뒤 조금은 허름해 보이는 집들이 서민들이 사는 곳 같다. 겨우 문턱 하나로 마당과 경계를 짓고 있는 노부부의 거실.
2평도 채 안 돼 보인다. 주인은 알 수 없는 타이완 사투리로 나를 반기고 뭐 하시나요? 일본어 노래에 열중인 부인이 역시 알아듣기 어려운 말로 나에게 인사한다. 이들은 타이완 표준어를 배우지 못한 세대들이다. 시골집에 찾아온 사위를 맞듯 커피를 내오는 이들의 인심이 우리네 시골 못지않다. 내가 한국인이란 걸 안 주인은 내게 한국 노래를 배우는 중이라며 자랑한다. 가사는 일본어로 적혀 있다. 이들은 일본의 지배를 겪었기 때문에 표준어보다 일본말에 더 익숙해 있다. 마을에 아주 오래된 자전거가 있다고 해서 그곳을 찾았다. 표면이 사가 낡은 자물쇠들이 자전거의 오랜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듯하다. 자전거 앞에 선명히 새겨진 메이지 33년. 분명 1900년을 말하는 일본의 연호다. 100년이나 된 이 자전거는 지금도 탈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선대로부터 물려받아 너무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손질만 할 뿐 타지는 않는다고 한다.啊，开讲哦，即台车我是迄个6年前收到，开始建立建立了那保养安尼都好，还有即台历史还有100空档。 찻길가 노점 중에 눈길을 끄는 가게가 하나 있다. 우산을 만들어 파는 가게다. 타이완의 전통 방식대로 설익은감을 사용해 종이를 접착시키고 통수라 불리는 나무의 수액으로 광택을 내며 대나무로 살을 만든다. (20년) 이상 우산을 만들어 온 손놀림에 눈길이 멈춘다. 만들어진 우산에 그림을 그리고 나면 우산이 완성된다. 그도 이 일을 10여 년 이상 해온 사람이다. 하루에 몇 개나 만드나요? 一天如果困难的图大概画2只左右，那简单的话是差不多可以画7到8只。 시가를 벗어나니 한적한 농촌이다. 농촌 평지엔 대부분 바나나 농사를 짓는다. 바나나는 1960년대부터 일본으로 수출한 외화 획득 1호이면서 타이완 경제의 밑거름이 돼준 소중한 농작물이다. 40여 년이나 바나나 농사를 지었다는 농부는 바나나를 수확하는데도 기술이 필요하다고 자랑을 늘어놓지만 꼭 그래 보이진 않는다.
근처 농가에 가면 바나나 요리를 맛볼 수 있다 해 요리를 준비 중인 한 농가를 찾아갔다. 바나나를 가지고 만드는 요리가 몇 가지 되는데 오늘 준비한 것은 바나나를 쌀로 만든 얇은 피에 말아 튀겨내는 요리다.花生粉跟这个，我还有沙拉搁摕无到啊。沙拉。你看我锅遐个，今年你看我锅遐有沙拉无？慢慢包下来啦，慢慢炖落，你就是要迄落迄个过程啊来。来压低来变的。 튀김옷을 입고 적당한 온도에서 노릇노릇하게 튀겨지는 바나나 튀김에 군침이 절로 돈다. 드디어 바나나 요리가 완성되고 이들이 즐겨 먹는 쌀국수 볶음이며 나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김밥까지 한 상 가득이다. 집주인과 다른 손님들은 바나나 튀김 요리 샹자오주엔을 맛있게 먹는다. 나는 초대해준 주인 성희에 맛있다곤 했지만 사실은 너무 달아 2개를 채 먹지 못했다. 식사 후 2층에 올라가 보니 조상신을 모신 방이 있다. 타이완 사람들은 여유만 있다면 집안에 조상신을 모시고 매일 아침 이곳을 찾는다고 한다. 바나나 요리로 점심을 먹을 때 손님들 중 누군가가 산 중턱에 차밭이 있다고 알려줬다. 나는 보성의 멋진 녹차밭을 떠올리며 발걸음을 옮겼지만 넓은 경사면에 계단처럼 펼쳐진 그런 녹차밭은 아니다. 단지 차를 따고 있는 아주머니들이 우리네와 너무 흡사해 남도 기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다. 찻잎은 부드럽고 윤기가 흐른다. 지금 따는 차는 시기적으로 겨울이라 동차라고 한다. 봄에 따는 춘차보다 품질이 훨씬 좋다고 한다. 오전 일을 마친 아주머니들이 식사를 위해 한 곳에 모인다. 이곳 사람들은 도시락을 각자 준비해 온다. 가까이서 보니 나이 지긋한 할머님들이다. 이곳에도 농촌에선 젊은이들을 보기가 힘들다고 한다. 준비해온 도시락은 나눠 먹지 않고 각자 먹는다. 주인이 점심을 준비하지 않는 것도 그렇고 우리와는 다른 모습이다. 내친 김에
차 제조 공장을 찾았다. 이곳으로 옮겨온 찻잎은 습기 제거를 위해 그늘에 건조시킨다. 잠시 10여 분 햇볕에 말리기도 한다. 이곳에선 반발효차인 우롱차를 만든다. 자연 상태에서 한나절 건조시킨 찻잎들을 뜨거운 열기로 다시 습기를 제거하면서 약하게 찐다. 열기로 습기를 제거한 찻잎들은 둥글게 말기 위해 회전 틀 속에 집어넣고 돌린다. 완성된 우롱차를 만들기 위해선 이 과정을 무려 90여 차례나 반복해야 한다고 한다. 이곳 사람들은 차를 물 마시듯 많이 마시는데 마시는 방법이 독특하다. 사람마다 2개의 잔이 주어지고 작은 잔에 차를 따른다. 큰 잔으로 작은 잔을 씌워 뒤집고 작은 잔을 코로 가져간다. 작은 잔에 스며 있는 향을 맡기 위해서다. 급하게 맛보기보다는 먼저 향을 즐기는 모습에서 이들만의 여유가 느껴진다. 타이완에서 가장 큰 절인 포광샨사를 찾았다. 타이완을 찾은 불자들에겐 필수 코스라고 한다. 이곳은 산 전체가 불교 강원, 박물관, 집회장 등 15만 평의 땅에 꾸며진 불교 문화단지다. 이 절은 1967년 성운대사가 불모의 야산을 일궈 건립했다. 입구에 들어서면 36m 높이의 대불성이 아미타불의 보좌를 받으며 우뚝 서 있다. 내가 이곳에 도착한 건 오후 늦은 시간이었다. 해서 경내 구경을 내일로 미루고 숙소에 들어섰다. 경내에 있는 여행자 숙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이용료는 물론 무료다. 여행자 숙소에서 하룻밤 신세를 진 나는 포광샨사에서 가장 귀한 볼거리라는 스님들의 새벽 예불을 참관했다.
석가불을 가운데 두고 좌우에 아미타불과 약사열애불이 보필하고 있는 대웅전은 1000여 명이 들어설 수 있는 크기다. 5시 반부터 시작된 예불은 30여 분간 계속됐다. 예불을 마친 스님들은 대웅전을 나선다. 아침 공양을 위해서다. 경내엔 스님만 800여 명이 있다. 이 식당은 포광샨사에 있는 여러 개의 식당 중 가장 큰 식당으로 한꺼번에 3천여 명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다. 종소리와 함께 아침 공양이 시작된다. (400여) 명이 아침 공양을 하고 있지만 젓가락과 그릇 소리만 달그락거릴 뿐 넓은 식당이 조용하다. 경내엔 유치원, 초중고를 비롯한 대학교, 양로원까지 모두 갖춰져 있다. 지금은 아침 식사를 마친 학생들이 선체조를 하고 있다. 이 선체조는 포광샨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다. 경내에서의 바쁜 아침이 마무리될 즈음 관광객들은 포광샨사를 찾는다. 포광샨사의 또 다른 볼거리 중 하나는 인도나 중국에서 가져온 불교 관련 유문들이다.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진귀한 유물들이 전시실 내에 가득하다. 보물 중의 보물은 역시 부처님의 진신사리. 이것은 인도 스님으로부터 기증받은 것이라 한다. 포광샨사 여행을 마칠 무렵 대웅전은 부처님께 복을 비는 신자들로 북적거리기 시작했다. 가오슝 중심부에 있는 아이허. 이름 그대로 사랑의 강이다. 나는 가오슝 여행을 정리하면서 이곳을 찾았다. 노천 카페에서 흐르는 무명 가수의 애틋한 노래가 가오슝에서의 마지막 밤을 달래준다. 연인들의 사랑이 있고 일상에 지친 가오슝 사람들이 하루의 안식을 얻는 곳이 바로 아이허다.
喜欢喜欢。什么原因？浪漫。浪漫啊，浪漫，感觉。 One day I took your tiny hand, put your finger in the wedding band. 사랑하는 사람과 까오슝에 간다면 이 강변을 꼭 걸어볼 일이다. 까오슝을 진정 느끼고 싶다면 말이다.